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일 월요일 밤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그저께 어저께는 시간이 좀 돼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이제서야 시간이 납니다. 여러분들 댓글 함께합니다. 해피투노우님, 사실 저는 지금 중국 상해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사람인데 오랜 기간 힐링 가족입니다.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중국은 재생산 가동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 중입니다. 상해 근교에 있는 쿤산이라는 곳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전면 재가동합니다 하셨어요. 중국에 보면 상해 근교의 쿤산 또 닝보 이런 도시들은 아주 이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우리 힐링가족의 중국 특파원대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우리 힐링가족분들이 아니더라도 현재 중국에서 각 회사나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생생한 현장의 상황을 말씀을 이 댓글 통해서 해주시면 우리 힐링가족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피투노우님, 앞으로도 댓글로 중국의 상황을 좀 전달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우리 힐링가족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중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 직업상 부탁드립니다. 혹시 댓글 가능하시면 중국의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참 고마웠습니다. 중국 노동절 연휴죠. 오늘, 내일, 모레 3일간의 중국 관련 주식들 등락은 무의미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는 또 목요일날 5월 5일 어린이날 쉬고 금요일날 그때부터 반영이 돼서 금요일 하루 그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솔직한 마음이 차이나 전기차 이 종목 생각하면 우리 힐링가족분들께 미안한 마음과 또 하나 안타까운 마음, 이 두 가지 감정이 정말 교차합니다. 알고 계시죠? 말씀을 안 드리셔도. 결론, 주가는 다시 상승합니다.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어차피 은행에 넣어둘 돈이에요. 가장 중요한 주가의 등락은 있지만 수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한 그 주식의 수량은 절대 변동이 없어요. 그 수량 그대로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택시도 자율주행 택시 처음으로 영업 허가를 땄어요. 그래서 베이징이나 광저우나 이 대도시에서는 택시가 자율주행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완전 무인은 아니고 만약을 위해서 사람이 탑승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완전 무인화가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이쪽 방향에선 전기차에서는 택시를 비롯해서 버스라든지 전기차가 더 빨리 상용화되고 자율주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기차 배터리 제조 원가의 80%가 소재인데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크게 나뉩니다. 특히 알고들 계시겠지만 러시아 전쟁 문제 또 남미 국가들의 이 원재료 칠레, 멕시코 이런 나라들 원재료 국유화 문제 등으로 인해서 리튬, 니켈 원료들 많이 상승한 것 알고들 계시죠? 몇 배씩 상승했어요. 무엇보다도 중국의 도시 봉쇄로 인해서 모든 생산 공장들이 올스톱 됐으니 관련 종목들의 주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주가 하락 원인은 세계의 자유민주 국가들의 시선은 러시아와 중국을 한 통속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 중국 시장에서 전례 없는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점입니다. 국내 1등주 삼성전자도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는 상승하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큰 문제, 중국의 도시 봉쇄입니다. 두 번째 문제, 러시아 전쟁 문제. 이런 것들이 터지지 않았다면 차이나 전기차의 주가는 한 15,000원, 16,000원대까지는 떨어졌을지 몰라도 아마 하락을 멈췄을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하락장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세계 1등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올 1분기 조 단위의 손실을 봤다고 하니 우리 일반 힘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런 와중에 수익을 보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더 떨어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월 말에 약 16,000원대에 있었는데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추가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또 3월부터는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 봉쇄가 시작되고부터는 주가가 더욱더 하락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첫째 선결 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중국의 도시 봉쇄 아닙니까? 그죠? 도시 봉쇄를 해제해서 생산 공장들이 다시 원활한 생산 활동에 들어가야 합니다. 쉽게 장사로 생각해 봅시다. 장사, 셧다운을 내리고 장사를 안 해요.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당연히 셔터문을 올리고 공장을 원활하게 돌리고 점포에 장사를 시작해서 돈을 벌어야만 다시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모든 종목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가 미래 성장성 이런 것이 정체가 되고 앞으로 매출과 이익이 둔화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무리 그 종목이 하락을 해서 주가가 싸졌다고 해도 함부로 저가 매수를 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 종목이 하락 추세에 있는데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스닥 100, S&P 500 이런 종목에 들어가 있는 종목 당연히 빠지게 도태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스닥 100, S&P 500에 새로이 잘 달리는 종목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종목이 무조건 하락해서 싸졌다고 무조건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 것이라면 그 외부적 문제가 해결되면 뭡니까? 바로 중국의 도시 봉쇄, 러시아 전쟁 문제. 주가는 다시 상승해서 원래의 가격을 넘어서 그 분야의 성장성, 매년 성장률에 비례해서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꼭 차이나 전기차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의 전기차 분야에 성장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전기차 관련 산업 분야는 매년 50% 이상, 2배, 100%죠. 2배 이상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당연히 비례해서 따라갈 것이에요. 중국의 전기차 완성차 생산업체 상당히 많아요. 약 170개 가까이 됩니다. 전기차 완성차 업체만. 거기다가 배터리 업체가 있죠. 또 배터리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부품이 덜 들어가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 들어가요. 그러한 다 합하면 전기차 완성체와 배터리까지 해서 각종 부품 공급하는 회사까지 한다면 수천 개 기업일 거예요. 그중에 딱 대표 기업 20개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수천 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상위 대표 기업 20개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에요. 가장 안전한 종목들이죠. 그게 20개가 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안전한 종목들 중에서도. 그러니 중국의 전기차 전체에 투자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와 친환경 에너지 분야는 중국 정부의 장기 계획의 핵심 분야입니다. 정부 차원의 핵심 육성 분야예요. 2030년부터는 유럽이, 2035년부터는 중국이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급속도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의 미래 성장성의 가치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 외부적 문제만 해결된다면 주가는 다시 상승하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국 주식에 투자 중인 분야, 개별 종목도 있겠지만
ETF만 봐도 주로 항생테크, 차이나 바이오테크, 차이나 클린 에너지, 차이나 반도체, 차이나 전기차, ETF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중에 모든 종목들이 더 크고 더 안전하고 무엇보다도 더 투명한 세계 1등 시장 미국 증시에 다 있습니다. 반도체, 클린에너지, 바이오, 테크주 다 있어요. 그러나 전기차 배터리만큼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시장이 한국, 중국, 일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더라도 중국과 우리나라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도 보여드렸죠? 2년이 지난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만 봐도 중국의 CATL 점유율, 우리나라의 3대 생산업체 있죠? 삼성, LG, SK 다 합해도 이제는 중국의 CATL 하나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도의 점유율 차이입니다. 그동안은 중국 50, 우리나라 35, 일본 15%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크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일본이 15%에서 10%로 줄이고 우리가 35%에서 26%로 줄어들고 반면에 중국은 60% 이상으로 더 점유율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일본은 파나소닉 제외 현재 보면은 올해 9.9% 10%죠. 일본 10%, 나머지 90%가 우리나라와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거의 반 이상이에요. 앞으로 이것은 점유율이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또 하나, 배터리를 만드는데 배터리 만드는 거에 80%가 소재 아닙니까? 원료. 그 원료 알고 계시죠? 다 중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 중인데 미래 성장성, 매출과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 도시 봉쇄, 물건을 못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주가가 상승하겠습니까? 가장 큰 요인입니다. 둘째, 러시아 전쟁 문제. 이런 요인들. 매출이 성장성이 정체가 돼서 매출 떨어지고 이익이 떨어지면 심각해요. 그렇다면 문제지만 이런 외부적 요인 때문입니다. 알고들 계시겠지만 이것이 해결되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두었던 그 수량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주가에 이런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현재 등락, 오르내리고 있고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결국에는 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은행에 넣어뒀어요. 내가 산 수량 그대로 있어요. 이러한 외부적 요인만 해결된다면 다시 상승합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반도체 지금 많이 떨어졌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현재 최고치 대비 28%. 만약에 오늘 밤에 2%가 또 떨어져서 최고치 대비 30% 하락이라 그러면 정말 이건 경제 위급급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죠? 올해는 2022년은 하락장이다. 이 하락장에서는 나는 부지런히 싸게 주식의 수량을 부지런히 모아두면 된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주가, 시간을 먹고 자란다고 말씀드렸죠? 나의 일상생활만, 이 패턴만 변함없이 꾸준히 영위를 해 나가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는 다시 회복합니다. 우리 모두 2차전지와 반도체, 우리가 투자하는 모든 종목들의 미래 희망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 원상태 회복됩니다. 저는 주가 떨어졌다고 불안해하고 잠 못 자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절대 그럴 이유 없어요. 편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